네, 김준일님 반갑다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다시보금님, 김준일님 반갑다고 인사해 주셨고, 성예신님 옳은 소리만 과감하게 말해주시는 것 같다고. 네, 팩트체크 코너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화공감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어제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평화공감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많이 엄중한 게 맞는 거죠, 교수님? 예, 올해가 정전협정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네. 아직 전쟁이 끝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70년 한반도가 경험한 많은 위기보다 오히려 더 큰 엄중함,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정도로요? 예, 북은 핵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쩌면 60조 가까이 군사비를 쓰고 있는 남쪽의 군사력은 세계 6위 아닙니까? 네. 이미 서로가 서로를 몇 번이고 완전 파괴하기에 충분한 난이 넘쳐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남북 간 어느 한쪽도 양보 없이 군사적 대결 구도가 계속 확대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이를 막거나 중단시킬 안전핀조차도 없고 또 조금의 어떤 오해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이제는 서로 연락할 방법조차도 없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한 70년 그 속에서 가장 큰 위기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데요. 예. 그 며칠 전에 조선중앙TV가 보도한 걸 보면 북한의 인민군 총참모장이 들고 있는 가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핵가방 아니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박수일 총참모장이 우리로 치면 합참의장이죠. 합참의장인데 일부러 이런 어떤 당정군사위원회 확대를 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평양에서 핵가방을 들고 갈 일은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핵가방을 보는 것은 의미가 크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북이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킬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상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런 해석 자체가 과도한 해석일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되게 어려운 시기, 위기의 시기에 네. 북은 의도치 않은 것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북한의 도발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의도가 궁금합니다. 한미연합훈련 계속 해왔던 것이고 북한이 무력 시위를 한다고 해서 훈련을 멈추지는 않을 건데 북한의 의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있고 이 시기니까 항의라든가 불만 차원에서 도발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한미연합을 중단시키고 양보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보면 최근에 북한의 식량난이다, 경제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북한이 외부적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어떤 내부 결속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썩 저는 좋은 분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북한의 식량 문제와 이런 어떤 북한의 군사를 연결시키는 것은 과도하게 북한을 또 악마화시키는 어떤 프레임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조심해야 되고 단순히 볼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근본적으로 최근에 하고 있는 어떤 한미연합훈련과 또 이것을 나아가서 전략자산의 전개라든가 확장극제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한 맞대응 차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라든가 우리 측의 어떤 양보라든가 변화를 기대해서라기보다는 자신 스스로가 굴복하지 않고 이런 것에 계획한 대로 자신의 마이웨이, 자신의 길을 간다. 당당함과 북한의 자신감의 표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네. 이러한 것들이 외부적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대내적 메시지가 대단히 강하다고 봐요. 대내적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중심으로 경제를 매진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안보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또 안심시키고 경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측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어떤 미중 갈등 속에서 어떤 진영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어떤 러시아나 중국 이런 측면에서 자신들의 어떤
몸값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또 군사적인 행동 이런 측면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정책으로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긴 했는데 추진 의지가 있는 건지 좀 불분명해 보이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담대함이라는 단어 자체를 어떤 데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사실 뭔가 가진 사람, 뭔가 또 힘이 있는 사람이 약자를 위해서 뭐 양보를 한다는가요? 선제적 조치라는 것이 담대한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네. 상대방한테 너가 뭐가 항복하고 들어와라 이런 것은 담대한 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북에 대해서 무슨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인도적인 지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결국은 북이 먼저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담대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사실은 이런 대북 정책 자체가 우리가 대북이라고 하면 북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북을 쳐다보고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대북 정책이 북을 쳐다보고 하는 것인지 소위 말해서 인기에 영합하거나 아니면 대단히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국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북 정책이 대단히 순수하지 않고 정치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네. 교수님이 어제 국민일보에 기고하신 칼럼 아주 인상적으로 읽었는데요. 예. 한반도 평화의 치료사라는 제목 어떤 의미를 담으신 겁니까? 이건 사실 그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그 잡지하고 인터뷰했던 그 기사 제목이 그 당시에 그 바이든을 두고 지정학의 치료사라고 이야기한 그걸 가지고 이제 약간 패러디한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제목을 쓰면서 희망을 조금 담았죠. 누군가는 한반도에 평화를 만드는 치료사가 돼야 된다. 누군가 지금 현재 그 치료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는 이 제목을 달기 전에 한반도 평화의 파괴자라는 제목을 달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러세요. 예, 그 정도로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인데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보다 그 누군가가 또 어쩌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평화의 치료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아직은 긍정적인 마음 속에서 이걸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 세대에 전해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보의 결단이 일본이 아니라 북한에 먼저 보여야 한다. 이 말씀 아주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여기에도 그런 말씀의 맥락이 담긴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최근에 한일 간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뭐 미래를 보기 위한 어떤 양보, 뭐 결단, 여기에 담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보여줄 담대함은 일본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반쪽인 북이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과 우리가 결혼했거나 한 사이도 아니잖아요. 어쩌면 5,000년을 같이 산 반쪽이 있는데 그들한테는 우리는 담대한 결단을 못하고 양보를 못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5,000년을 같이 살았던 우리 반쪽한테도 못해주는데 왜 우리가 못해주는데 미래 세대한테 전해줄 한반도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결단과 담대함을 보여줘야 될 시적인 방향이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네,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하게 원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이익을 줄 수 있다, 없다라고 흑백놀이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쩌면 한미 안보 협력이라든가 미국인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한테 이익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얻는 것이 분명히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훨씬 그거보다 득보다 실이 많다는 거고 더 많은 이름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평화공감 지금까지 북한대학원대 김동엽 교수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정세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